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초단입니다. 오늘은 애플, 아마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미 GDP 추락, 실적 기대감, 나스닥 강세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다우존스는 이제 0.85%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0.3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43%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0.43%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아마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막판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저께 이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 이상이 뜨는, 그래서 마삼이 뜨는 게 아니냐 이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어닝일 바로 전날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투자를 해가지고 혹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버리면 하루에 한 4~5% 이렇게 먹는 수가 있으니까 요때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도박이죠. 거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면 이제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 이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나 좀 더 그 도박적으로 한다면 AMD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실적 발표 바로 전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에 지난번 투자했다면 완전히 망했겠죠. 그때는 이제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장막판에 밀리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왜 마이너스 1% 이상이 떴냐, 이게 이제 독일 경제 사상 최악, 그래서 이제 V자 회복, 조짐 보인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전분기 대비 이제 10.1% 정도가 이제 GDP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이제 닥스 지수는 거의 이제 4% 이상 빠지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왜 독일의 GDP가 이렇게 떨어졌냐?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인 건 맞습니다. 그 유럽 쪽이 이제 �schengen 조약 때문에 국경을 개방해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작된 코로나가, 그러니까 시작됐다기보다는 이탈리아가 이제 창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로 이제 옮겨가면서 독일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죠. 근데 중국이 이제 작살이 났죠. 그래서 독일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제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2분기는. 근데 이제 중국이 플러스 성장을 한 거는 주로 이제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의료용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해서 그것 때문에 성장을 한 거라, 중국도 이제 자동차가 안 팔리기는 굉장히 많이 안 팔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럽이 요즘에 이제 친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기 때문에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환경 부담금이 꽤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테슬라가 깜짝 흑자로 이제 4분기 연속 이제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를 이제 판매한 만큼 환경 부담금 TO가 쌓이는데, 요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흑자로 돌아선 게 아닌가. 실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30분 정도, 그러니까 어제 오후 9시 30분이죠. 그때 발표된 미국의 GDP도 독일과 같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좋긴 했어요. 그래서 최악은 면했는데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2.9% 성장률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32.9%로 집계됐다. 이게 이제 2분기만 32.9%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을 따져봤을 때 32.9%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으면 진짜 32.9%인데 3분기나 4분기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정도보다는 이제 훨씬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락다운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하고 소비의 감소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 법안이 연장이 안 되면 이제 소비의 감소는 이제 더 확연해질 거고요. 물론 될 것이라고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어저께 금값하고 이제 비트코인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면 그때는 이제 금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달러의 수요가 높아져서 이제 달러 값이 올라가는데, 달러 값은 이제 달러 인덱스죠.
그런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예,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값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떨어져도 뭐 0.8%대로 이제 소폭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뭐냐, 이게 실적 장세죠. 예,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분기는 실적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발표됐죠.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페이스북, 뭐 구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구글은 약간 오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이제 내일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업체 중에 유일하게 판매 증가했다. 전년 대비 25%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성장세를 나타냈다. 뭐 이런 건데, 뭐 지금 뭐 그 애플 빼놓고 1등이 이제 화웨이고 2등이 삼성인데, 화웨이는 약간 한 5%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25%가 늘었다라는 거죠. 예, 화웨이는 5% 정도 줄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팔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구글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를 이제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애국 소비 때문에 뭐 시장 점유율이 다시 늘었어요. 예, 그렇긴 한데 화웨이가 이제 저가로 해가지고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애플이 어느 정도 갖고 간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뭐 이게 그 애플처럼 이런 그 아주 이제 고가 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애플바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뭐 이런 쪽은 아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가 뭐 가장 이제 요번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판매량이 25%가 늘었고 순이익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액면 분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은 이제 4분의 1로 한다고 하는데, 뭐 한 주당 가격이 싸지면 개미들은 이제 더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주가로서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장외에서는 한 6%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0%가 증가했다. 순이익도 2배로 늘었다라는 건데, 뭐 아마존도 요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 판매 실적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후 한 지난 분기에서는 한 7% 이상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장외에서 한 6% 이상 오르고 있어요. 지금 5%에서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분기에서는 뭐 이런 그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2분기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도 하지 말아라. 제프 베조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건비 비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호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자, 페이스북도 이제 매출이 급증했다. 예, 광고 중단 여파로 3분기 전망은 불안하다라는 게 있는데, 페이스북은 2, 4분기 실적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11% 이제 급증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도 한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광고 매출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좀 요번에 이제 어닝 발표가 났는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내일 지나봐야 알고요.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이제 어닝 쇼크의 기준은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르면 다음 날 오르면 어닝 서프라이즈, 다음 날 떨어지면 어닝 쇼크입니다. 뭐 이 예상치보다 무조건 플러스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로 이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따져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무조건 떨어지면 어닝 쇼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르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이제 광고 매출에 기대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전통 제조업들 뭐 지금 다 작살이 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LCC 업체들, 그러니까 그 항공사인데 저비용 항공사 업체들이 이제 3분기 광고, 그러니까 3분기에도 이제 광고를 많이 몰아줄까라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지금 거의 뭐 법정 관리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에도 이제 백신이 잘 안 나오거나 그러면 그 도산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업들이 광고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뭐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 한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는 3분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으로써 이제 그 애플하고 아마존이 1, 2등 기업으로 이제 치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3등으로 밀렸는데 그 1등 기업과 아무래도 이제 내일 지나면 10%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등이라 하더라도 한 15%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뭐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나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1등 기업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3분기에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동성이 더 풀리는 만큼 주가는 이제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런데 코로나를 이제 기회로 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에 위기가 있는 기업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전통 제조업은 뭐 당연히 위기인 기업들이고요. 뭐 관광이나 여행이나 뭐 항공이나 선박이나 크루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렇고 그런데 이제 IT 기업에서도 갈린다라는 거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는 괜찮은 기업인 거고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앞으로도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등 기업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그 분기에는 오를 확률이 한 80%가 넘고요. 어닝 쇼크가 나도 70% 정도는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지난 한 7년간, 8년간 정도로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그 오를 확률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을 때 오를 확률이 한 80% 정도가 되고 쇼크가 나도 한 오를 확률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고 해서 뭐 갖고 가고 어닝 쇼크가 낮다고 해서 이제 팔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세계 1등 주식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는 실적 장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좋은데 실적이 좋은 기업만 다 잘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시중에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갈 놈들만 더 많이 올라가고 그 세계 1등 주식하고 이제 달러의 가치가 훼손되는 만큼 금이나 은이나 이런 상품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뭐 세계 1등 주식이 올해도 연간 수익률이 20%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0% 이상이면 굉장한 수익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 그 매뉴얼은 이제 공항의 끝은 8거래일 상승하고 마이너스 3% 뜨고 2달 플러스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 떴으니까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 안 뜨면 공항 끝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제 6월 23일에 8거래일 상승하고 들어갔는데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 뜨면 전량 매도 공항 종료는 2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시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이득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 아마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